네, 다들 맥주 가져오셨나요? 오늘의 비어톡 시작합니다. 오늘의 안주는 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궁금한 것도 많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Z세대 테크를 책임질 뉴즈의 김가연입니다. 반가워요. 네, 전 정시훈이라고 하고요. 뉴즈의 치프 비전 오피서. 이게 멋있다, CEO. 최고 비전 책임자를 맡고 있고 그 밖에 타이틀이 한 대여섯 개 더 있는데 그건 오늘 저는 권준희라고 하고요. 저는 매주 목요 뇌과학 뉴스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뇌과학 뉴스 심지어.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게스트로 첫 번째 주제가 뉴럴링크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나 장동선 박사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소용돌이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준희님이 먼저 얘기를 뉴럴링크에 대한 간단한 정의 먼저 부탁드립니다. 뉴럴링크는 이제 테슬라의 오너인 그 일론 머스크가 새로 설립한 그 스타트업인데요. 뉴럴링크는 이제 뇌에 칩을 이식을 해서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것입니다. 여기다 약간 백그라운드 설명을 하자면 이게 약간 히스토리부터 풀어야 조금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앨런 머스크랑 마크 주커버그랑 싸웠다. 싸웠던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겨먹을 것인가. 인공지능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쪽 팀은 이제 앨런 머스크, 빌 게이츠. 인공지능 우리가 그냥 쓰는 거지 별 무서운 거 아니야. 이쪽에 이제 마크 주커버그, 뭐 제프 베조스 이쪽 쪽이고. 이제 그때 이제 한창 나왔던 얘기인데 앨런 머스크가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정말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들이 그냥 인류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인공지능 쪽에 너무 무기와 리소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도 있죠.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다 있죠. 뭐 사실 이세돌이 아무리 많은 계보를 봐봤자 얼마나 기억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전 세계에 엄청난 수억 개의 그 바둑 게임들을 다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잽이 안 된다. 무섭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소스를 우리 인간의 뇌에게도 주면 어떨까? 맞아, 결국 그래서 인공지능이 너무 무서우니까 사람도 똑같이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가연 대표님은 근데 이거 딱 들으면 느낌이 어땠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뭔가 아까 뉴타입 얘기를 하셨는데 네. 뉴럴링크 등장하면서 이게 바로 인류의 뉴타입의 등장인가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출력이지만 나중에 입력까지 되면 그땐 진짜 무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뇌를 해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가연님과 똑같이 이거 너무 무서운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걸 좀 더 공부해보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게 맞아요. 요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그 로봇? 그 그렇죠. 수술용 로봇 그게 굉장히 보면, 좋았어요. 네. 그게 이제 1시간 안에 끝나고 최소 침습이라고 네. 최소 침습이라고 불러요. 이런 약간 거를. 시술 겸 약간 라섹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데 그런 쪽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뭔가 이식한다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맞아요. 지금 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나노칩 같은 것도 바이오칩도 피부 밑에 이식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가진 장점들이 많아서 근데 신용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누군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주사 맞듯이 삑 하고 나면은 어디든 가가지고 이거요 하면은 다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잘 아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조금 아는 거 궁금해요. 잘 모른다. 다들 얘기해. 그럼 약간 쎄하면서 무서운 게 있죠. 근데 과연 뭐가 무서울까요? 뭔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인간을 결합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거에 대한 조금 공포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정은 된다면. 된다면. 그게 현재 가능한가요? 현재는 사실 이 뭐 사지마비 환자들이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서 요거를 사용을 할 예정인 것 같고 그 다음의 이야기가 전에 말씀하신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길게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는 준희님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긴 하셨어요. 이거 이제 2020년에 임상시험 관련된 허가를 이미 받았어요. 특히 사지마비 환자한테 받았더라고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우스하고 그다음 키보드 같은 거 조작하는 거. 그렇게 하면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뇌로 생각하기만 하면 다 조작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임상시험 받은.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걸 처음 보여줬던 게 제가 공부했던 튜빙엔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닐스 비르바우머 교수님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락드인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 그럼 이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고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실제로 이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뇌신호를 읽어내서 그렇죠. 글도 쓰게 하고 편지도 쓰게 해서 제일 유명해졌던 게 이 환자가 썼던 편지죠. 그렇죠. 내가 완전히 갇혀 있어서 어떠한 세상과의 소통과 표현도 못 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만들어줘서 내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완전 그걸 보고 소름이었.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입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꾼다고 했을 때 과연 앨런 머스크의 뉴럴링크의 방법이 그걸 먼저 이룩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 마크 주커버그도 비슷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요. 꾸준히. 대신에 이제 머스크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야, 나 이거 해. 그러고서는 할 거야. 이러고서는 전 세계가 보면은 그때 진짜 했지. 봐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크 주커버그나 이제 얘는 뭐냐면 조용히 야,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니네 랩에서 해. 그래서 진짜 되면 제품으로 내놔요. 그런 스타일인데 마크 주커버그가 작년에 투자한 회사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창업자가 톰 리어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전설적인 분이에요. 뇌과학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 말했던 게 마우스, 키보드 옛날 거지. 우리가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컴퓨터나 프로그램에 인풋 아웃풋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라고 해서 세웠던 회사가 컨트롤 랩스예요. 이런 문화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글도 투자하고 정말 많은 애들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그 앨런 머스크 뉴럴링크가 하는 거랑 약간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뉴럴링크는 말한 것처럼 침습 실제로 그쵸. 뇌 뚫어 심지어는 직접 그래서 뉴로 서저리 로봇 로봇 수술 로봇이 뚫는 거 되게 어려우면-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수술 로봇이 이제 되게 중요하죠. 뚫어서 침습으로 직접 신경세포에 가는 거야 이건데 마크 주커버그랑 이 톰 리든 이쪽에서는 미친술이죠. 그걸 사람들이 하겠어? 너는 뇌 뚫고 수술하라면 하겠니?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야지 라고 해서 뭘 이용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사실 우리 초반에 뇌파 잡는다고 뭔가 이렇게 밴드 쓰고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많은 기술들은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뻥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뇌파 잘 못 잡아내요. 근데 막 신호는 잡히는 걸 보여요. 뭘 잡았냐면 근육의 신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파의 신호는 그 잡기가 EEG는 굉장히 잡기가 어려운데 그 EMG라고 그래서 그렇죠. 근육의 신호는 되게 잘 몇백 배, 잡혀요. 몇천 배 네. 더 세거든요. 잘 굉장히 잡혀요. 잘 잡혀요. 네. 그래서 뭘 이용했냐면은 아예 뇌파 직접 잡는 거 포기하고 네. 손목에다 밴드를 이렇게 딱 달아요. 아. 그래서 근육 신호를 잡아요. 이 톰 리어든 박사가 그래 직접 뇌에다가 뭐 뚫는 것보다는 근육 신호를 먼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AI가 들어가요. AI가 들어가는 게 뇌가 생각을 할 때 어떠한 근육이 움직이는 걸 잡고 근육을 안 움직이고도 생각만 했을 때 나오는 신호를 잡은 다음에 이걸 통해서 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네 번째 손가락 움직이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미미한 차이를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왜냐면 신호의 세기가 훨씬 세니까 이걸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그래 너희 인수해서 살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라는 데서 실제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이 VR, AR 쪽도 하고요. 지금 말한 이런 것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요. 그래서 어느 회사를 또 샀냐면 오큘러스. 또 이게 재밌는 게 왜 오큘러스가 다른 VR보다 더 이 현실감이 있을까? 그게 이제 멀티모달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움직일 때 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눈의 신호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눈알 움직이는 거랑 머리 움직이는 거랑 목 근육 움직이는 거랑 다 같이 인지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네 분 뉴럴링크 됐다. 나는 뇌에 심겠다. 아니 근데 그보다 이것만 그 질문 그 해보시는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 그게 뇌랑 인공지능이 연결됐다. 그걸 뭐 할 건데? 뭘 하면은 그게 의미가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환자 치료는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그렇죠. 사실 그걸 하려는 이유가 사람이 이제 뇌가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못 따라간다. 그만큼 그렇죠. 더 시간 걸린다. 때문에 이제 이거 그대로 이제 잘 원래는 그런 거죠. 한다. 근데 네. 이게 이렇게 가면은 진짜 철학적으로는 좀 갈 필요가 좀 있는데 사이보그란 얘기 들어보셨죠? 사이보그를 크게 메디컬 사이보그하고 슈퍼휴먼 사이보그로 나눠요. 이게 윤리적으로 엄청 달라. 메디컬 사이보그는 아까 말한 뉴럴링크의 메디컬 사이보그는 사지마비 환자의 칩을 씹어가지고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걸 돌려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 그다음에 백내장 렌즈를 집어넣어가지고 눈을 보여주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임플란트 넣어가지고
좀 나빴던 걸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걸 메디컬 사이보그라고 그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딱 적응증도 있고 사죠. 근데 이제 슈퍼휴먼 사이보그는 뭐냐 하면은 이 기술을 집어넣으면 인간을 뛰어넘어. 되게 멀리 걸 보고 막 이러거든, 칩 심어가지고. 네. 이걸 돈을 주고 이 기술을 사면 인간의 한계를 넘잖아. 그럼 돈 있는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넘는 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윤리 기준이 달라져. 맞아요. 저도 그거 좀 공감을 하는 게 결국은 AI가 계속 개발이 될 텐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AI를 아마 구입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거기서 오는 빈부 격차 때문에 지식 격차, 여기서 오는 또 자본 격차까지 아마 더 양극화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SF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걸 많이 묘사를 해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지 사실 처음에 안전성 검증되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돈도 적게 쓰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럼 나아질 거예요. 마지막 정리 질문인데 네. 그럼 정말 뉴럴링크가 만약 개발이 된다, 네. 상용화가 된다 근데 나는 내 뇌에 심겠다 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과학적인 그런 뭔가가 되면은 당연히 상용화 그 앞에 됐다는 걸 전제하에 하는 거거든요. 대면이니까. 대면. 안전성. 대면. 아직 약간의 기미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용화를 했다면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유효성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인간의 어떤 발전에 있어가지고 증강지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증강지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아주 강한 반론을 펴볼게요. 우리가 뭔가 뇌가 업그레이드 되면 더 많은 지식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2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흙 파먹던 그 원시 시대 인류의 뇌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우리의 뇌와 몇 %나 진화했을 것 같아요? 똑같지 뭐. 그러니까 생물학적 하드웨어는 단 조금도 진화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더 센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더 많은 능력이 증강이 되면 뭔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류의 발전과 우리 미래를 만든 거는 이 뇌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연결. 한 사람에게 가진 아이디어를 누가 받아주고 또 이게 또 얼마만큼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지식이 전달될 수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의 뇌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사람의 뇌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모든 지금의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와이어리스 링크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가능하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과 인간의 연결은 이게 너무 막 좀 약간 오그라드는 따뜻한 얘기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앨런 머스크 약간 차가운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뇌에다가 침습적으로 넣어서 너랑 인공지능을 연결시키겠어. 넌 이제부터 세상에서 제일 지식이 많은 남자야. 근데 그거랑 반대로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는 거는 뭐 팀장으로서도 리더로서도 누군가가 막 힘들어할 때 가서 한번 허그해주고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보다도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거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감동하고 그런 거를 갖춘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그 갖춘 맞아요. 상황에서 약간 플러스 애드원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그게 상용화 됐다는 거는 이미 상당 부분 안전하고 그 전제가 깔렸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게 다 전제가 이루어지면 한번 써볼만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인공지능을 무서워하면서 그 연결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서로가 많이 소외되고 멀어져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뭘까? 저는 약간 그게 더 흥미롭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 뭐 제가 무조건 미워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목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로 게임으로 많은 형태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제가 간다면 저는 일단 인공지능과의 연결 전에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조금 더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하는 멘트는 준희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연님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즈덤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세요. 저희 네. 10월 16일, 17일 위즈덤 2.0 코리아라는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이 세 분들이 연사로 오세요. 키워드가 연결입니다. 네, 키워드는 연결이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하나 더, 저 모교 뇌과학 뉴스를 TV를 통해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 치시면 나와요. 모교 뇌과학 뉴스. 모교 뇌과학 목요일 날 나오는 네. 거죠? 나오는 오늘 Thursday. 사실 뉴럴링크에 대한 거를 좀 썼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오, 역사적인 날이네요. 자, 모교 뇌과학 뉴스 꼭 검색하시고요. 그다음에 장동선의 궁금한 뇌도 검색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다음 비오톡 시간에 우리가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짠 하면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비오톡인데. 네. 네. 자, 고맙습니다.